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깊은 내면으로 떠나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언제나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평가받는 듯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인정, 혹은 비난이라는 저울 위에서 말이죠. 이 압박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자신의 진짜 생각을 표현하기 전 목소리에 실리는 아주 작은 망설임이나 조용한 불안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족쇄는 그녀의 성장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 본연의 빛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부의 인정이 실은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종의 감옥을 만듭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자존감의 토대는 서서히 침식되어 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보다 타인의 의견을 우선시할 때마다 자신의 힘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무리에 섞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꿀 때마다 인정은 일종의 화폐가 되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성이라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화폐를 써버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외부의 인정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의존적인 상태였습니다. 타인의 반응, 칭찬 한마디, 미소, 그리고 때로는 침묵에까지 의존하는 삶. 그녀는 타인의 눈에 옳은 일을 했을 때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순간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또 다른 증거, 더 많은 인정, 더 나은 모습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끝없는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그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러한 삶의 패턴이 끊임없는 내면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충분한 존재인가? 그녀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든 그 조건하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가정 환경의 프로그래밍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나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내재된 것이라면
그녀는 외부 세계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의 인식을 좌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는 예기치 못한 자신감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신감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심오했습니다. 어떤 외부 환경도 흔들 수 없는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는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세상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그녀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알을 키워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자신의 일부를 숨기거나 세상에 순응하라고 말했던 오래된 믿음들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에너지를 수축시키며 타고난 빛을 흐리게 했는지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조건화의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에너지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공간, 즉 내재적 가치, 자기 존중,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의 공간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기반하여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울림을 주는 것을 바탕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멈추고 세상과 함께 창조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자 그녀의 존재감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녀가 지닌 에너지에 변화가 생겼고 타인들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편안함과 진정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높은 진실과 조화를 이룬 존재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빛은 바로 이 조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넘어선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광채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세상이 종종 간과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신 유행이나 완벽한 외모 혹은 끝없는 성취의 추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내면의 깊고 변치 않는 평화, 존재의 모든 세포를 통해 진동하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을 밝히는 고요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성공과 행복의 외적인 지표들을 쫓아왔습니다. 충분히 성취하거나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마침내 온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성취는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가져다 주었고 그 자리는 금세 내면의 성가신 불안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내면의 조화 없는 외적 목표의 추구는 그녀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평화가 환경이나 소유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가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의심과 두려움의 잡담을 조용히 시키며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 빛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이 내면의 광채를 여는 열쇠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분노 또는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녀의 에너지는 수축되고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평온, 수용, 그리고 감사를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에너지는 확장되고 가벼워지며 활기차게 살아났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빛은 가면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일관성과 조화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가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외부의 도전이나 비판에 반응하는 대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내면의 고요한 중심과 연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상, 마음챙김 호흡, 혹은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평화가 깃드는 성소를 가꾸었습니다. 이 평화는 삶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고 명료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내면의 성소는 그녀의 힘의 원천이자 빛의 샘이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가꾸자 그녀의 외적인 모습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이 다르게 반짝이고 미소의 따뜻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매력적인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가 완벽함이나 어려운 감정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빛과 그림자, 강함과 연약함 등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며 끌어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수용은 저항을 녹이고 진정한 자기 사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고치거나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 속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빛은 이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내면 세계와의 싸움을 멈추고 대신 그 세계에 사랑 많은 관리인이 된 사람의 에너지적 서명이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깥으로 퍼져나가 그녀가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가 닿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빛을 외적인 밝음이나 소음과 혼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빛은 더 조용하고 심오합니다. 그것은 말과 외모를 넘어서 공명하는 평화의 진동입니다. 타인에게 깊이 느껴지며 평온함과 신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내면의 빛은 진실되고 지속 가능하기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광채는 내면의 조화가 지닌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의 혼돈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힘에 의해 정의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가 다르게 빛났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던 정신적 습관과 감정의 굴레를 넘어서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학적 수준에서의 심오한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년간의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강력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낡은 프로그램들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단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패턴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정말 진실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통찰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허락을 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 감정, 행동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를 바라거나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정신적 리허설과 감정적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자신감, 자유, 기쁨의 감정을 마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 리허설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점차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강화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는 이 변화를 지휘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고 오래된 회로를 약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기 비판을 자기 연민으로 대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판단과 완벽주의는 그녀를 죄책감과 수치심의 순환에 가두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실수와 좌절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친절함은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변화를 위한 비옥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음이 재설계되면서 그녀는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심오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때 불안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던 상황들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찬 반응 대신 평온하고 명료한 상태에서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재설계하는 것이 단순한 인지적 훈련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감정적 재정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이는 다시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진동 상태를 바꾸었고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와 일치하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재설계하는 것이 심오한 자기 사랑과 자기 숙달의 행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거나 자신을 정의했던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창조자의 역할을 맡아 의도와 자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 감정, 현실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발산하는 빛은 이 깊은 내면 작업의 가시적인 신호였으며 결코 흉내내거나 빌릴 수 없는 변화의 횃불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르게 빛났던 이유는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꾸밈없이 진솔해지는 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면과 페르소나, 그리고 세심하게 연출된 모습을 장려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로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존과 진정성의 행위 속에서 그녀의 에너지는 변하고 확장되고 깊어졌으며 독특하고 매력적인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오래된 역할과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외부의 의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수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되었고 그 전환과 함께 만들어지거나 가려질 수 없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빛은 이러한 진실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세, 미소의 가벼움, 그리고 눈에서 발산되는 따뜻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가 단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안전하고 열린 공간에 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다르게 빛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사랑과 연민의 심오한 힘을 마침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비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친절함을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종종 이기심이나 자아도취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것은 모든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생겼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살핌, 존중, 그리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깨달음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는 지치는 순환에서 그녀를 해방시켰고 그녀의 내재적 가치의 진실 안에서 쉬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속의 거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연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랑이 세상에서 급진적인 행위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의심하고 외부에서 인정을 찾도록 가르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자신을 맹렬하고 부드럽게 사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사회적 조건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발산하는 빛은 허영이나 피상적인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평화로운 영혼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사람,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신경 쓰지 않고 승인을 얻기 위한 지치는 추격을 멈추었을 때 그녀는 어떤 성취나 찬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열었습니다. 그 힘은 내면의 평화의 각성이었고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의 의식적인 재설계였으며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였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과 연민의 급진적인 포용이었습니다. 이 빛은 찰나의 순간이나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진실과 조화를 이룬 영혼에 빛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 속에서 그녀는 결코 꺼지지 않는